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군사 분계선을 함께 오가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며 대단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담판을 벌였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슈 진단에선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고자 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정인규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한 장면 다 역사적인 좀 순간들이 포착이 됐는데 두 분께서는 어느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부터 여쭤볼게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수행원이나 경호원 없이 남북 군사 분계선까지 혼자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었고요. 사실 곰곰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만큼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제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런 게? 예,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 채널 돌려가면서 저녁 6시까지 봤으니까 무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 있은 하루였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또 실장님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저는 남으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 방송만 한 것 같습니다. 출연하시고 방송, 그렇죠. 예. 그러셨겠어요, 출연하느라고요. 진짜. 제일 좋은 장면은 작년하고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작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 최고로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일 거고, 두 번째는 아마 도보다리 회담.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는 두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잠시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미 3자의 정상들이 잠시 회동하는 장면. 아마 제가 이 두 장면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평화가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리플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남북미 정상이 만났다라는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2020년이면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고요. 그렇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수립일만 따지면 68년 되는 해잖아요. 이럴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1948년도에 남한과 북한의 각각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악수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마 지나온 과거를 청산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회동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장면이라고 봐야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보지 않을 거다,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시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두 사람의 만남 없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자유집에서 만났던 시간은 좀 예상보다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서 더 길게 느껴졌겠지만 1시간 정도, 약 좀 1시간 좀 안 되게 만났는데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면 조금은 깊은 단계의 어떤 발전적인 대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곧 1시간 후에 다가올 이제 미래,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1시간 반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끊임없이 이제 앵커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반은 맞았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맞췄다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 3분 정도 만나서 say hello 그 정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헬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오는데 정말
차량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모시기가 민망스럽다고 작년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가려고 할 때 그냥 비행장으로 하라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려면은 한 3시간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3시간 내려오죠? 3시간 올라가죠? 2, 3분 악수하죠? 어찌됐든 하루가 날아가는데 네. 2, 3분 악수하기 위해서 날아오겠느냐, 그러게요. 내려오겠는가.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게도 30분 이상은 아마 회동을 하든 회담을 하든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뭐 1시간 가까이 53분이니까요. 네. 1시간 가까이 회동을 하고 또는 뭐 회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신하고는 케미가 맞는데 참모들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추진해서 나가면 되는데 네. 계속해서 있는 그 밑에 있는 볼턴이나 또는 이제 폼페이오 네. 국무부 장관이 실무 협상 딴소리를 하기 네.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둘이만 딱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아마 타결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왔다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1시간 가까이 회담이 된 거거든요. 네. 그것도 배석자 하나도 없이 네. 오로지 통역관만 배석한 상태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아침에 노동신문 잠시 봤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사실상 뭐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관계를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이런 데 대한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오늘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사실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총선, 그러니까 대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한반도 문제에만 올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깜짝 제안을 하고 예. 번개 미팅을 한 것도 미국의 전반적인 지금 정치 일정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예. 그러냐면 6월 29일 날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있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하고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1,800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예. 뭐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하에 뭐 이런 것이 트위터로 이제 제안이 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사실상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재선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문제도 재선의 하나의 중요한 자신의 자산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제3차 또는 뭐 제4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의 연결이 폭파처럼 어떤 가시적으로 영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미국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투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쪽까지 가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네. 네. 이제 좀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미중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80분간 양 정상의 담판이 있었고 뭐 예상했던 바라고 하는데 이 무역 전쟁에 대한 휴전에도 합의를 했단 말이죠. 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예상했던 바겠죠. 그 정도 선은?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중국과는 모종의 뭔가 그 메시지를 날리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에 없던 시진핑 주석의 그 북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냈다라고 하지만은 네. 사실은 뭐 그동안에 양측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을 거다라는 네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중국한테 일종의 선물을 주긴 줬지만은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고 네. 일단 뭐 좀 연기를 시켜주는 이제 그 정도로 이번에는 그 회의가 끝났고 하지만은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낸 것처럼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뭐 결과적으로 최악은 피했습니다만 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지금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번 정상에서도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완전히 뭐 도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화웨이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요한 부품들은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해도 당분간은 좋다. 하지만은 또 두고 보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는 그동안 지난 5월 말에 미중 간의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내부 문제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중 간 이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었는데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동안에 합의됐던 걸 잘 살펴보고 기존에 합의했던 게 별 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인 어떤 정치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중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또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국내에 와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만나기 전에 기업인들을 소집했다면서 반화웨이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투자 요청이 가장 좀 메인이 됐던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가 남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본인이 않습니까? 원하는 걸 끌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은 뭐 다 그런 판이 그렇게 돌아갔고 우리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이를테면은 뭐 삼성하고 롯데그룹이 미국에 투자한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야 건물 거 다 잘 지어놨대 한국에. 네, 야 타워 너희들 얘기하고, 자본 네.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도 계속 투자해야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미국에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험악한 미중 간의 그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딱 한 가지 그 긍정적인 거는 현대차에 대해서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 문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히 그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는 상당히 고무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모습을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기업 총수들한테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화답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그 중국의 그 한 실무급 인사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뭐 미중 갈등이 있지만은 기존 비즈니스를 계속 안 하면은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국내에서 많이 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 지도자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중국이 한국에 전달한 메시지는 이거는 뭐 잽도 안 되게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트럼프의 메시지만 기업인들한테는 머릿속에 남지 않겠는가. 앞으로 예. 경영 방침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사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 만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사실상 그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굉장히 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사실상 뭐 시나리오는 3개 있었다라고 봐야죠. 결렬이 되든지 봉합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결이 되든지 상태에서 뭐 타결은 힘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다라고 네.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2가지만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결렬 쪽으로는 안 가고 휴전을 했단 말이죠. 그 휴전한 것이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만일 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결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인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웨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길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기전이 아니에요. 중국 스스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장기 지구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면서 어떤 때는 좀 합의도 했다가 어떤 때는 좀 뭐 불발도 됐다가 네. 다시 합의됐다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 지구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도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와서 하웨이에 대해서 말 안 한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세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네. 거죠. 지금 이제 휴전으로 나왔는데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원칙을 정해야죠. 그 원칙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투키티 대서의 함정에 빠질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과 중국 속에서 각각 어떻게 발휘해 나갈지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집안에서 무슨 여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 이렇게 하자. 저런 일이 일어났다. 저렇게 하자.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돼서는 안 되죠. 훨씬 더 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정해서 그 원칙대로 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예.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뭐 북핵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닥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뭐 미중 간에도 그렇고 또 미북 간에도 우리가 그냥 물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어떤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우리 이 원칙이 흔들림이 없이 지켜진다라는 거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한테도 꾸준히 보여줘서 이게 외교적 자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의 대외 정책이 과연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도대체 이게 뭔지라는 이런 걱정들을 해왔는데 예. 이번 기회에 정말로 좀 시간 이제 조금 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첫 단추 이제 다시 꿰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북한 또 하웨이 뭐 사드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어떤 좀 스탠스를 잡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제일 그게 중요하다라고 중립하고도 봐요. 좀 비슷한 의미인가요? 아니요. 중립하고는 의미죠. 다릅니다. 예. 중립하고는 달라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쪽이 인정을 해줘야 중립이 되는 거지. 중립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휘둘릴 수 있고 휘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사드 문제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말 꺼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바쁜 와중에 정말 2017년도 12월 달에 중국까지 방문해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3가지 노 정책을 우리가 얘기해 줬잖아요. 네네.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해줬다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시진핑 주석은 그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한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는 거 보세요. 그분은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도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정상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네. 그게 누가 손해겠어요? 그걸 기업의 총수들은 모르겠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그 패권 다툼 또는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거나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가겠구나.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야 될 건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 차원에서 이거 확실한 원칙 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똑같네요. 결국 명확한 스탠스를 우리나라가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대북 문제 또 중미 간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또 현명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교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